오늘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비경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일강구도 흔들릴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주며 공격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문제와 말 바꾸기에 대한 일침을 가한 건데요. 추가로 이 지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컷오프 위험 주자로 꼽히는 세 사람의 생존 경쟁입니다. 리틀 노무현, 선비정치인, 완판남이란 별칭으로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 경선 과정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지만 여론조사와 당 지지에선 세가 약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예비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할 후보 2명은 누구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예, 두 번째 주제는 민주 예비경선 탈락 2인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11일 날이죠. 현재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데 누가 혹시 탈락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총장님부터 좀. 아니 그런 거 실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실명은 말고 성만 얘기하죠. 그래도. 실명을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탈락되신 분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그렇지. 그리고 다 알만한 분들인데 그걸 실명으로 이게 너무 이 잔인한 방송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부터 투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조금 약간 아쉬운 분들이 예.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 기반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 또 추미애 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일부 친문을 표방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틈바구니에서 이 컷오프를 통과할 만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승조 지사님, 충남지사. 네,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근데 본인의 장점 같은 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양승조 기사의 얘기를 쿼트를 딴 그런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존재감 부각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슨 부캐도 만들고 예. 약간 이제 코믹 캐릭터. 감자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다른 후보들을 강원도 감자 비판하기보다는 좋아하세요. 이렇게 코믹하게 좀 띄우면서 약간 존재감을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는 좀 점잖으셔서 그런지 뭔가 이게 인상을 남기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일단 충남지사 얘기만 계속 하셔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재선을 다시 한번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있긴 하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어필이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두 분이 컷오프에서 탈락할 거라고 단언한 게 아닙니다. 예. 두 분이 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누가 탈락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보들 중에 2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니 뭐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저분들 이렇게 뵈면 얼굴 보면서 이제 대선이 이제 내년에 치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선 이후에 앞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 저 중에서 이 남아있을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보면은 글쎄 다 이제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용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마 이게 정권을 재창출하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정권을 빼앗겨서 야당이 정권을 잡고 다시 이제 5년이 지나가든 보면 저 중에서는 아마 저분 한 명 정도가 이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 아닐까. 이번이 마지막 도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가장 관심은 사실 이재명 지사의 일강 구도가 지금 예비 경선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확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씩 흔들리느냐 이런 모습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토론 4번의 토론을 했고 이제 예비 경선에 투표에 들어갔는데 일강 구도에 좀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죠.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에서 예.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정말 피를 말리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기대가 높은 만큼 거기에 대한 실망도 커질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번에 사이다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남들을 공격하고 비판할 때야 얼마든지 자기가 사이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자기가 수성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될 때는 사이다 발언만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이다 이재명에서 정말로 정치인 그 수성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선두주자로서의 이재명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전환이 그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사이다 이재명은 와 환호하는 것 받아냈지만 그러면 국정 지도자로서의 1등 후보로서의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있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일강이 흔들렸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제 대세론을 굳히지 못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워낙 초반에 지금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뭐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TV 토론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견제와 예. 또 공격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과감하게 발언하고 또 이재명만의 그런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면 이게 앞서가는 후보이다 보니까 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좀 방어적이고 조금은 좀 말도 아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선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 스타일이 달라진 건 좋은데 달라져서 달라진 스타일은 뭐냐? 예전에는 이제 확고한 뭐 사이다 이재명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이낙연 그 대표한테 그 느껴지는 그런 뭐 안정감, 경륜, 이른바 품격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바지 얘기하면서 좀 발끈하는 예. 다시 옛날 이재명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게 나타나면서 그에 대해서 또 비판도 받고 본인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 여전히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확고한 일가인 건 맞지만 본선에 가서 이른바 이제 합종 연행, 예. 반 이재명 연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승까지 가지 않고 과반을 획득하다든지 결선에서 넉넉히 승리한다든지 이건 아직 장담하기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 주자 중에는 2등인데 이번에 이낙연 지사는 나중에 결선 등을 감안했을 때 뒤집어 엎을 만한 현재의 지지율 구도를 그런 걸 좀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 포인트는 그거죠. 그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어서느냐 아니냐. 예. 그게 만약에 50%를 넘었으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랄까? 뭐 심리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압도적인 선두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혹은 지지자들로서는 맥 빠지고 힘 빠지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세가 막 올라갈 것이고 야 역시 안 되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이 사기라는 게 얼마나 선거에 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한 40% 정도 나왔고 근데 뭐 이낙연 지사가 한 3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 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동성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 민주당 경선도 재밌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50%가 넘어버리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마음의 안정이 없겠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좀 약간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바라보는 사람들은 즐거워지고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도 좀 불이 붙기 시작하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정말 피가 마르겠죠. 아직 이낙연 이제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단초는 뭐 아직 확실히 보여준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갤럽이 발표를 하는데 갤럽 조사로는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2016년에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거 많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정권 후반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누적된 평가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 뭐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부정적 요소들이 아무래도 집권 말기에 가면 커지잖아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백신도 보급 속도를 막 내다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제 또 예. 다른 위기를 맞아가지고 확진자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지율 역전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한 번에 여론조사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건데 예. 어쨌든 추세상 보면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뭔가 이게 좀 이 힘을 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국민들의 비판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는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진보는 촛불의 후광이 사그러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면 뭐 스포츠도 그렇고 다른데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좀 거만해지면 늘 위험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론조사가 높다고 국민의힘이 좀 거만해지면 대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또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